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진짜. 우선 그 저번 주의 움직임과 금요일 야간장 토요일 날의 그 자세한 여러 움직임을 본 결과,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인데요. 지금, 이제는 월요일부터는 분할로 330에 대한 매도를 좀 더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한 5개까지 올리고, 대신에 이제 올라가면 요게 지금 320과 322의 매도 수량을 조금씩 320을 한 5개 정도 요렇게 해서 330m로는 이제 잘 깨지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25까지 이렇게 열어뒀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봤을 때는 325, 즉 요게죠, 그죠? 선물 연결해서 월봉 60개월 봉선에 이 325는 거의 확실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EWY도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이 주봉의 EWY 60 주봉선을 보시면 여기가 59.3069입니다. 그러니까 60은 내가 봤을 때는 지지가 되지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곧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4일 날이고, 그리고 25일 날 잭슨홀 미팅 연설이 나오면 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28일부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잭슨홀 미팅도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달러가 강세야. 이 엇박자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는 인정을 못할 것이다. 달러가 강세면 강세에 맞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 된다. 채권도 강세가 돼야죠. 이게 즉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져야죠, 다시. 그런데 4.25 넘어가가지고 5.25까지 갈 그런 거는,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헷갈리고, 이거 지금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9월물에 야간에 보시면 350가 그리고 297에 0.2 동일가가 나왔는데, 중심값이 325, 327.5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났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이 요거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월물 동일가에서 콜 360가 풋 327에 0.2 또 동일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심값이 317.5입니다. 요거를 딱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25 깨지면 8월 11월물 동일가가 이렇게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8일 날 여기 보시면 5.5입니다. 5.5. 그럼 320가 3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하면 320이고, 즉 325, 327 깨면 320이고, 그 다음은 317.5다. 이거를 벌써 순차적으로 딱 계획을 짜놓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야간장에서 325는 지지가 되고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누적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콜 340에 대량 매도, 그리고 풋 327에 대량 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327은 깨기가 힘든 구조다. 325까지 내려가도 327은 깨기 힘든 구조로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332에 이 332가 딱 중간 지점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32를 뚫고 위로 넘어가서 335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까지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지만, 이와 어떤 간에 다음 주부터는 상방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큰 중요한 발표가 있기 전에는 이 곡식에 논의할 때 항상 햇빛이 쫙 내리치면, 햇빛 쫙 내리칠 때는 어떻습니까? 흐리다가 햇빛이 될 때는 그때를 기회로 풀이, 잡초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항상 이때 중요한 실적 발표하는 날에, 그날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잡초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 잡초가 우리나라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되었다. 그래서 수요일만큼은 장이 시끄럽겠다. 그래도 눌리더라도 이때는 콜이다. 저는 그러면 이때는 풋 330 매도 때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게 눌린다, 23일날, 그러면 24일날은 상승으로 콜로 묶고 나올 수 있는 장이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23일 한번 봐야 될 거다. 결론적으로 뭐 이번 주 시향은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8일이 또 월요일인데, 월요일도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확인은 그러면 21일날, 22일날이겠죠. 이때 장의 움직임을 보면 나의 시나리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틀린다면 325 깨고, 선물 325 깨고 밑으로 320까지 가고, 그 밑에는 317까지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나의 관찰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지금 뭐 부채 한도, 금리 인하 이야기고, 신용 등급 나오고, 중국 부동산 터지고, 이런 이유로 시장을 조정이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끝났다. 마무리되고, 엔비디아 나오고, 잭슨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바닥을 확실하게 다니면서 다시 재상승을 가기 위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암울한 말이지만, 지금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군사 합의를 하고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로 바꾸면서 생쇼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서는 막고 있고,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만이 막혀서 지금 태평양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딱 기점으로 해서 총뿌리를 거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계속 물리고,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어느 하나의 탈출구가 없으면 답은 하나뿐이에요. 대만을 공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만이라는 땅덩어리를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면 돼. 그러면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핵폭탄 한 두세 개 쏴가지고 대만에 떨자버리면 대만이란 땅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모든 뭐 경계 지점, 군사 뭐 충돌 지점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빵 뚫리는 대만 땅덩어리가 없어지는. 그게 최고의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뭐 세계 대전이지. 하지만 계속 궁지에 몰리면 시진핑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2027년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과연 폭락장이 왔을 때 그것을 좋아해야 될 타이밍인가 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꼴을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답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수도 써보고 저 수도 보고 생쇼를 했는데 안 통해. 예. 자기 지지 그 독재자 해놨는 그것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뿐이에요. 대만 핵 한 몇 개 쏴가지고 대만 땅을 아예 없애버리면 돼. 섬 자체를. 그러면 네. 그러한 상황까지는 나는 안 가기를 바라면서, 예. 주말에 더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다음 주 상승이다. 바닥은 다 다졌다. 단 월요 화요일 날 선물 325 깨면 땡이다. 이렇게 나도 나갈 탈주구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럴 일은 없을지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 창조였습니다.